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준석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찾아뵙게 해서 반갑고요. 뭐로 들어오셨나요, 이 채널에? 이준석으로 검색. 저는 선거를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하더라도 제가 상계동에 했던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마다 상계동에 계신 주민들은 제가 공약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당 개혁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런 영상들로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나 이런 데 가면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얘기 반박만 하는데 제 거 그냥 다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중요 공약 중에서 오늘은 공천시의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시험 도입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기초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면 공천이라는 건 정당에서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는 거는 정당이 우리를 믿고 이 사람을 찍어주세요 하는 행위가 공천입니다. 왜냐? 유권자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후보들에 대해서 전인적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정당이 그걸 대신해가지고 유권자에게 저희가 검증했으니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당은 250명이 넘는 후보들을 보통 공천합니다. 많게는 300명까지 하겠죠. 그리고 우리 당은 기초의원들,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공천을 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게 펼쳐지면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정도 되는 공천심사위원들이 이 후보자를 심사하는데, 한 250명, 300명 공천하는데 3대1 경쟁이면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지원하거든요. 그럼 1000명에 대해 가지고 9명 남짓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전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게 공심위 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평상시부터 돌릴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그 정당에서 계속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다는 것도 뭐 시간이 길어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에 사실 정당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 투서나 아니면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는 한, 아니면 범죄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한 도덕성 검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대면 면접만으로. 면접 때 와가지고 막 난리치는 사람 없잖아요. 면접 때는 다 다소곳하게. 이건 일반 기업에서도 겪는 문제인데, 면접에서 인성적인 측면을 걸러낼 정도면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보통은 면접에서 인성적인 문제는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저는 근데 정당이 지금까지는 공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펙 등에만 많이 의존해 왔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유권자에게 내놨을 때 어느 대학교 나온 사람 정도면은 인정을 받겠구나, 아니 직업이 뭐 검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괜찮게 보겠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공천이 아니라면은 또 반대로 상향식 공천이라 해가지고 투표를 했죠. 당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특정 사람에 대해 투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당의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는 거는 뭐 당원에 가입하는 사람도 전체 주민에 비하면 일부고, 예를 들어 일반 국민에게 경선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사실 정치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면은 거의 뭐 알고 뽑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향식 공천도 어느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당이 누군가를 보증설 때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한, 적어도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가질 수 있도록 기초평가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기초평가제로요, 세상을 구할 만한 인재 이런 걸 평가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천재 이런 사람을 발굴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초평가로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의정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법안도 내야 되고, 자, 법안을 내려 그러면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법과 조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방의회든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의원의 주요 사무 중 하나가 지자체나 중앙정부를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에 도둑을 잡으러 간다, 나쁜 사람을 잡으러 간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누가 나쁜 짓을 했으면은 기관에서, 그럼 그걸 잡아내는 사람들은 그걸 캐치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최소한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제가 젊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점을 따고 하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나 영어 같은 것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급 공무원, 대한민국의 가장 말단 공무원인 구급 공무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2년 3년 정도 노량진에서 경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청 가보면은 말단 공무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단 공무원보다도 만약에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말단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2, 3년씩 수험 생활을 하는데, 만약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또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진짜 워드나 엑셀 작업도 할 줄 모르고 그래프나 이런 것도 읽지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지는 못하고 글을 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러면 얼마나 세금이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에서 공천하는 후보라면은 최소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자신있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국회의원 하나하나 다 알고 뽑지 못할 겁니다. 그건 적어도 저희가 이 제도를 정착시키면은, 아 그래, 저 국민의힘 당에서 나온 후보들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시험 봐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잘라냈다더라. 그렇게 해서 우선 신뢰를 갖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지방의원들이 만약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동네에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저희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아, 저 당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자세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일은 잘하더라.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저희가 지방 조직부터 뿌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혁은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그러면 그거 시험 봐가지고 어떤 시험 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 독해 능력, 표현 능력,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 1등부터 5등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한 사람 공천 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과락이라고 하죠. 특정 영역에서 점수가 과도하게 낮은 경우, 그러니까 성취도가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페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 시험은 적어도 분기별 한 번이라든지 여러 번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여러 번,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별로 시험장을 정해가지고 본다든지 하고요. 그 여러 번 봐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 나이가 있어서 컴퓨터랑은 친밀하지 못해가지고 컴퓨터만 이번에 점수가 미달했다. 그러면은 다음 분기에 시험 볼 때 딱 컴퓨터만 신청하셔가지고 컴퓨터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같은 것이 있다면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시당이나 도당 당사에서 만약에 추가 교육이 필요한 당원들 모여가지고 훌륭한 강사들이랑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엑셀이고 워드 프로세서, 워드 다루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우리 국민들에게 의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한번 확실하게 진짜 국가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전혀 누굴 망신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젊은 세대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기본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예전에 컴퓨터가 없었을 때 대학을 다니시던지 아니면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뭐 부끄러움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의정활동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교육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어떤 필터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정예로 거듭나고 더 국민들의 상에 맞는 정당으로 바뀌어가면은 저희는 절대 선거에 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 능력 평가, 저는 꼭 공천에 필요한 제도이고, 여러분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당대표가 되어서 바로 시험 과목 확정하고 또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이 시험 출제진 확보하고 해서, 내년이 6월이 지방선거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올해부터 이 역량평가를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우리 후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달 내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그럼 나중에 보충하는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